국제과는 국일고나 민사고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민사고는 일단 쓰면 다 1단계 다 웃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2일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제과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자연계열 아이들은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이 같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경쟁률들이 다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작년까지는 얘네들도 2학년, 3학년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상대평가로 이렇게 줄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얘네들도 뭐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외대부고는 국영수사과 5개 과목만 반영했거든요. 근데 90점만 나오면 다 A를 줘버린 거예요. 90점만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에 경쟁률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높아졌겠죠. 네, 작년에 저희 학원에 들어간 성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연계열 아이인데 이번에 중간고사 받는 반에서 1등 했나봐요. 근데 한 반에 정원이 35명인데 국제중학교 아이도 10명이 있대요. 국제중은 여기를 많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국제중 웬만하면 다 90점 넘었거든요. 이제 국제중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중 입장에서는 자사고를 가기 쉬워진 거예요. 일반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이가 좀 성실한 아이라고만 한다면 90점은 못 맞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말을 좀 잘못했나요? 왜냐면 근데 보세요. 자, 중간고사 지금 보시고 나니까 많이 힘 빠지셨잖아요. 죽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모레타를 뭐 한 건가. 근데 자, 중간고사를 많이 우리 아이가 못 봤어요. 그러면 몇 프로 날아간 거예요? 100으로 봤을 때. 아니죠. 35 날아간 거예요. 중간고사 35 날아간 거예요. 기말고사 35%씩 남아있어요. 수행평가 30% 또 남아있어요. 네. 그거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의기소침해 있대요, 재현이가. 근데 기말고사 남아있고요. 수행평가 남아있어요. 네. 우리 재현이는 외대보고 준비하잖아요.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행평가 잘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90점 이상 맞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부고는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했어요. 근데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 아이들은 전부 다 올 A였다. 국제과 같은 경우는 B가 하나 있어도 1단계 붙었더라고요. 네, 붙을 수밖에 없었죠. B가 10개가 있어도 다 붙었을 거예요. 왜냐면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1.7대 1이니까 다 붙는 거죠. C가 있고 D가 있어도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2단계에서 서류랑 면접으로 아이를 갈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학생부를 영통해서 저보다 더 잘 설명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좀 없다고 봐요. 네. 전 제가 직접 지도하니까. 네. 요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2일차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소개서는요. 보통 1500자를 쓰게 해요. 외고나 자사고들은. 민사고는 6300자 쓰게 해요. 네. 그리고 영지학교들은 보통 4500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1500자를 쓰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자 정도를 작성하게 시켜요. 그리고 인성 영역 같은 경우는 뭐 4,500자 정도를 작성하게 시킨다. 요건 제가 2일차 때 어떻게 자기소개서 쓰는지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예지 거 보여드려도 돼요. 2일차 때. 예지 외고 학교 가는 거 자기소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2014년도 이제 경기죠. 저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경기죠. 그래서 수능, 국어, 영어, 수능, 수학 과목에서 1, 2등급을 받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봤어요. 수원에 있는 학교는 어디 있어요? 수원 일반고가 아니라 외고네요. 그렇죠? 네. 수원 외고는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대학을 못 보내요. 제가 보통 SDS는 보내지 말라 그래요. 삼성 SDS는
들어가면 좋은데요. 경기 SDS는 들어가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원? 말해도 되죠? 학교 관계자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D는 국제고예요. 어디라고 말 안 해줄게요. 네, S는 저기 분당에 있는 외고예요. 됐죠? 아,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학교들은 발등 좋은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특히 수원이랑 D 국제고등학교는 정말 좋은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대학을 못 보내요. 네. 정말 문제죠, 그게. 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수능은 잘 봐요. 100명 중에 54명이 보통 다 1, 2등급 맞아요. 이렇게 있고요. 수원에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D 외고에 있네요. 네. 경기과학고. 근데 경기과학고가 얘네가 왜 수능을 못 봤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얘네들은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무슨 학교죠? 영재학교예요. 네, 경기과학고는 영재학교고요. 경기북과고는 과학고등학교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원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프라이머리. 네, 그러니까 영통 지역에서 제가 학원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중학교 얼마 전에 제가 밴드 올려드렸죠. 그 경기도 학업성취도 중학교 학교를 봤더니 3위가 영덕중학교예요. 대박이죠. 4위가 영일중학교예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청신국제중학교예요. 2위가 수대중학교예요. 그러니까 영통지역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가 되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학교에서 안 내보내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덕고등학교가 좀 수능을 잘 보면 좋을 텐데 영덕고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까지도 잘 본 학교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서울대를 그러면 수시로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인지 적어봤어요. 서울예고 한 90명 갔대요, 작년에.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역시 수원 영통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없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을 조금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한 거는 상산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라고 알고는 계신데 이 학교가 순위가 밀리죠. 왜 그래요? 여기는 정시를 보통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그리고 의대, 치대를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서울대 농대 붙었고 예를 들어 을지대 의대 붙으면 걔는 거기 가요. 네, 근데 작년에 상산고가 아이들 뽑을 때 면접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저는 앞으로 상산고등학교가 수시를 굉장히 강화시킬 거다라고 봐요. 네, 제 2일차 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수시랑 정시로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여전히 이런 학교들이더라. 아까 보세요. 상산고가 19등이었는데 합치니까 확 올라오잖아요. 네. 외대보고가요. 이게 잘 보내는 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400명 중에서 70명 보내는 거 같고요. 200명 중에서 50명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200명 중에서 50명을 보내는 학교가 잘하는 학교예요. 400명 중에서 70명을 보내는 학교가 대학 입시를 잘하는 학교예요. 네. 거기가 하나고등학교, 인사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학교들을 좀 보내시면 좋겠다. 자, 대입으로 넘어갈게요. 대입은 어머님들 학력고사 보셨죠? 수능 보신 어머니들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했는데. 농담입니다. 대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진 건 알고 계시죠? 수시는 현재 66%, 정시는 33%. 이건 전국에 있는 206개 대학을 그러니까 캠퍼스까지 포함해서 평균 수치고요. 상위권 대학은 이게 70이고 이게 3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시는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판서를 해드릴게요. 자, 수시는 그러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크게 저희가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해요.
그럼 우리 아이 내신만 잘하면 대학 들어가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쵸? 내신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내신 잘하면 서울대 다 갈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아니 맞잖아요. 38%를 뽑는데 그쵸? 종합은 18% 뽑아요. 근데 이 신문에서 맨날 이게 대세래요. 그리고 논술은 4.2%밖에 안 뽑네요. 논술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실기는 뭐 특기자 예술 쪽이니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고 있고요. 정시는 100% 수능 전형, 수능 위주로 하고요.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보는 전형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능 역시 수능 100% 올인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이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상위 15개의 대학에서는 어떻게 뽑는지를 볼게요. 자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아요 안 뽑아요? 빵명 뽑아요. 빵명. 뭐 지역균형이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도 잘 해야 될 분들은 학생부도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자소서도 잘 썼어야 되고 면접도 잘 가야 되고 추천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균형은 여기에 그러니까 전교 1등이 그냥 지원 자격이에요. 전교 1등 시키시면 학생부 교과 쓸 수 있어요. 서울대. 1등이 아니면 못 써요. 아니면 2등이라도 쓸 수 있어요. 1등 양보하면. 진짜 저희가 작년인가 청명고등학교 학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다니니까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이 왔어요. 어머님이 학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구나. 걔가 전교 1등이에요. 전형을 쓰는데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아이가 엄마 나 이번에 서울대 직윤하고 연세대 학교생활 고대 학교생활로 진짜 쓰기로 했어.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성대는 성대 누구 줬어? 성대 생각 안 하니까 엄마 접시를 떨어뜨린 거야. 미쳤니? 그래서 학교를 쫓아가서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의 힘이 그거예요. 전교 1등이 양보하지 않으면 전교 2등은 죽어도 이 학생부 이거 지역균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은 다 쓰고 싶은 거죠. 내가 전교 1등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교 1등의 위력이 그렇다. 자, 연대도 보시면 교과로는 9.7% 뽑고요. 종합으로 18% 뽑아요. 논술로 훨씬 많이 뽑죠. 25% 뽑죠. 그러니까 앞서 보신 수치하고 이 수치는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죠. 네, 고대, 성대, 서울대는 내신만 잘하는 놈을 한 놈도 뽑지 않아요. 특히 올해 성균관대가 고대를 거의 넘어선 이유는 내신 반영 비율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뽑아요. 네, 종합하고 논술로 대놓고 뽑고 있어요. 네, 한양대, 중앙대 조금 뽑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비교도 할 수 없죠. 경희대도 안 뽑죠. 네, 시립대도 안 뽑죠. 이대는 좀 많이 뽑았어요. 이대는 전략을 잘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나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최근 10년간 뽑지 못할 인재를 걷어내고 있어요. 뽑아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수치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대입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입을 그래서 메모를 하실 분들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도지는 어머님들이 알아서 쓰세요. 이건 제가 실제로 고3 컨설팅을 할 때 그대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릴 테니까 어머님들도 좀 따라 적어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입은 크게 아까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네. 수시로 뽑아요. 수시는 아까 몇 프로 정도 뽑았죠? 3분의 2를 선발하고 있어요. 그쵸? 두 번째는 수시는 몇 번 쓸 수 있다고 알고 계세요? 6번 쓸 수 있어요. 네, 같은 학교에 두세 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2대를 가요. 2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고 종합 전형을 쓰고 논술 전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대를 죽어도 그 엄마를 따라서 이대를 가야 되는 애들은 그렇게 3개씩 써요. 실제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시는 붙으면 최초 합격이 아니라 추가 합격, 추추가 합격, 추추가 합격에서 붙으면 정시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고가 왜 그 대학 입시를 못하냐면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들이 야 넌 수시로 어딨어? 하향 지원해서 쓰게 하거든요. 붙으면 걔는 정시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선생님들이 입시를 잘 모르시니까 일반고 애들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충분히 노려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합격하면 네, 정시 지원 불가예요. 정시를 하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예요. 네, 1년 재수하는 방법이에요. 저 강남대성하고 대치동에 있는 3천만 원 주고 1년 동안 재수시키시면 돼요. 강남대성에 보통 90%가 휘문고등학교 아이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시는 이렇게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수시는 아까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어떤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았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을 선발하죠? 당연히 교과가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요. 그쵸? 근데 교과가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일반고가 유리해요? 특목고가 유리해요? 일반고가 유리하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고가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교과는 아까 고등학교가 1600개가 있었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고등학교가 1600개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전교 1등은 몇 명 있어요? 일반고에서. 고등학교를 안 보내셨구나. 학교는요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1600명이 있는 거고 여기도 1600명이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애가 영덕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요. 그렇죠? 재수가 좋으면 3201등이 될 수 있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끝도 없는 나락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전교 1등만 하더라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보통 한 650명 정도 뽑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그것도 4대1 정도 나와요. 3.5대1, 4대1. 전교 1등이라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반고에서 이제 교과가 우수한 아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수 폭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막 0.1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교과도 이제는 신경 쓰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전형으로 아이들을 많이 뽑았죠? 서울 상위권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냐면 교과하고 비교과가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 전형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컴퓨터도 뽑을 수 있는 전형이에요. 점수를 입력하고 쫙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량평가예요.